물건을 사고 팔고 회사를 설립, 운영하며 돈을 빌리고 투자하는 모든 경제 활동 뒤에는 일정한 룰이 존재합니다. 그 룰이 없다면 누구든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고 결국 신뢰는 무너지고 거래는 멈추게 됩니다. 바로 그 경제 활동의 질서와 신뢰를 지켜주는 법이 상법입니다. 상법은 단순한 기업 법률이 아니라 시장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보이지 않는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법은 총 6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편은 상업활동의 다양한 영역을 규율합니다. 제1편 총칙은 상법 전체의 기본 원칙을 다루며 상인과 상행위의 개념, 상호, 등기 등 기초적인 상사법 규정을 포함합니다. 이는 상법의 기초체계를 형성하는 부분으로 상법을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이 됩니다. 제2편 상행위는 상인이 수행하는 다양한 거래 행위에 대한 특별 규정을 담고 있으며 상사매매, 중개, 운송 등 실무적으로 중요한 상거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율합니다. 상인의 경제활동과 직접 연결된 실천적인 내용이 중심입니다. 제3편 회사는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외국회사 등 다양한 형태의 법인 기업을 다루며 회사의 설립, 운영, 조직, 대표, 주주나 사원의 권리와 의무, 해산과 합병 등 회사 운영 전반에 관한 법률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제4편 보험은 손해보험, 인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등 다양한 보험 제도를 포함하며 보험계약의 체결과 이행,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 보험금 지급 및 면책 조건 등 보험의 기본 원리와 실무를 규정합니다. 제5편 해상은 선박, 선장, 해상운송 및 해상위험, 공동훼손, 충돌, 구조 등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운기업과 해상운송과 관련된 법률 관계, 선박의 법적 지위, 해상운송 계약 및 사고 처리 절차 등을 다룹니다. 제6편 항공운송은 항공운송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 항공화물, 여객, 수화물의 운송과 운송인의 책임 및 손해배상 한도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습니다. 항공산업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규정들입니다. 이렇게 상법은 기업활동 전반을 포괄하며 각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 규정을 통해 상업적 신뢰와 효율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29번 문제입니다. 이 사건은 상법 제15조에 따른 상업사용인의 권한이 과연 어디까지 미치는지, 즉 기술적 판단을 넘어서 공동수급체 간 비용 정산이나 채권 포기까지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2005년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외 3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경기고속도로 주식회사와 도로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중 509 시공을 담당하였습니다. 공사 진행 중 토취장의 변경이 불가피해지자 원고는 감리단의 승인을 받아 새로운 토취장에서 토사를 반입하고 시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공동원가 분담금을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에게 정산,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술분과위원회의 사전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들은 비용 공동 부담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동원가 분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은 기술분과위원회 사전검증은 공동원가 반영의 필수 요건이라고 해석하고 이를 거치지 않은 토취장 변경에 대해서는 공동원가 분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법률적 의문이 제기됩니다. 기술분과위원회는 공동수급체 구성사의 현장소장들로 구성된 실무협의체입니다. 이들이 내린 결정이 과연 회사 전체의 채권 포기나 권리 행사에 법적 구속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상법 제15조상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부여받은 상업사용인인 건설회사 현장소장이 기술분과위원회의 일원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대리권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제한되는가? 특히 공사비 정산과 관련된 공동원가 분담금의 포기 또는 승인과 같은 중대한 법률 행위에 대해 그러한 권한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본 사안의 핵심적인 법률 쟁점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이 쟁점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업사용인의 대리권 범위는 당해 영업의 규모 및 성격, 거래 행위의 형태와 반복성, 그리고 직책명 및 실제 업무 분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 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건설회사 현장 소장의 경우 통상적으로 특정 건설 현장에서의 시공 관련 실무 업무만을 수행하는 직책으로서 그 대리권은 하도급 계약 체결, 자재, 노무, 장비 관리 등 실무적 영역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회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채무 보증, 채무 인수 또는 채권 포기와 같은 중대한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명시적이고 개별적인 수권이 없는 한 그 권한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본 사안에서 기술분과위원회가 원고의 공사비 정산 요청을 사전 검증 없이 배제하거나 공동원가 분담금 지급을 부정하는 결의를 내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확정적 의사결정이 아니라 내부적 검토 또는 협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결의는 회사 명의의 채권을 포기하거나 법률상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공사비 정산을 넘어 공동수급체 내부 의사결정 구조의 법적 효력과 상업사용인의 대리권 한계를 구체적으로 짚어낸 판례입니다. 따라서 기업 실무에서는 내부 검토와 법률상 구속력의 경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사전 수권과 객관적 근거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